안녕하십니까. 저는 TDC에서 전략기획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유가연이라고 합니다. 먼저 금번 웨비나에 참석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업무 환경 최적화 방안에 대해 소개해드릴 웨비나는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에 걸쳐서 진행이 될 예정이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변하는 업무 환경에서 연속성과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는 IT 담당자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관리자와 실무자의 시선에 맞춰서 솔루션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진행자 소개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력기획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1부와 2부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실 TDG 모던워크 플레이스에서 파워 플랫폼을 담당하고 계신 이진우 매니저님께서 이끌어 가실 예정입니다. 이번 웨비나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준비한 큰 혜택 소개를 먼저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문 응답자분들 50분을 추첨을 해서 감사한 마음을 담아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준비하였고요. 더 큰 사실 메인이죠. TDG M365 사용량 대시보드를 무료 구축해드리는 그런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설문을 통해 상담 요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이 대시보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라이센스가 있어서 저희가 1년 라이센스 구독료까지 지원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될 예정이오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놓치지 말고 이 혜택 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오늘의 순서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부에서는 최고의 비즈니스 툴이죠. M365를 도입하신 기업에서 실제로 이 기업에서 얼마나 우리가 활용을 잘하고 있는지가 궁금하실 텐데 이 부분을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도록 TDG가 야심차게 준비한 솔루션입니다. M365 사용량 대시보드 솔루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예정이고요. 2부에서는 단순 반복 업무를 복잡한 코딩, 개발 작업 없이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업무 자동화 솔루션인 파워 플랫폼에 대해서 소개할 예정입니다. 네, 그럼 1부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분이신 이진우 매니저님은 실제로 이제 파워 플랫폼을 이용해서 저희 대시보드 솔루션을 개발하신 분 중에 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매니저님, 그럼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이전에 발표를 이끌어주신 유가연 대리님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 365 사용하는 대시보드에 대해서 소개할 그 MW팀의 이진호 매니저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라이브 이벤트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아마 같이 참가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마이크를 켜고 말씀해 주시기는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계속 채팅방을 잘 보고 있으니까 거기에 계속 문의사항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어서 답변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슬슬 제대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할 솔루션이 M365 대시보드인데요. 그렇다고 기존의 M365 사용량을 저희가 아예 알 수가 없었냐라고 하면 그거는 아닙니다. 기존에 이미 M365 사용량을 알 수 있는 보고서가 존재는 하고 있고요. 다만 이 보고서 자체를 보려면 이 조회자한테 관리자 권한을 따로 부여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러면 그 관리자를 가진 사람이 이 홈페이지 접속을 하는데 이 관리자 페이지에 분석 관련한 내용만 있는 게 아니에요. 되게 뭐 라이센스라던가 이 서비스 자체의 기능이라든가 그거에 대한 뭐 정책이라든가 이런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해당 페이지에서 내가 원하는 분석 내용만 찾기에도 사실은 좀 처음 접속해 보시는 분들은 이런 게 굉장히 좀 어려움을 느끼고 굉장히 이 자체가 좀 번거롭다고 느끼세요. 그리고 물론 이렇게 일일이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을 하는 것 말고도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제공하는 M365 애널리스틱이라는 파워 BI 샘플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샘플의 경우는 일단은 프로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사용자만 볼 수가 있으시고 무엇보다 관리자 페이지의 경우에는 이게 이틀 전까지 데이터를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파워 BI 샘플 같은 경우는 이 사용자 활동 데이터가 딱 지난달 데이터만 보여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예를 들어 지금 10월 말
네, 그러니까 한번 11월 초라고 가정을 해보면 11월 초에 데이터를 조회를 하면 10월 말까지 데이터가 전부 다 조회 가능하세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뭐 11월 말에 조회를 하면 여전히 10월 말까지만 조회를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지금 이 시점에 조회를 했다고 하면 여전히 저는 이 10월 초중 데이터는 싹 다 볼 수가 없고 9월 달 말까지만 이 데이터가 전부 다 조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실시간이라고도 하기도 어렵고 좀 즉각적인 데이터를 볼 수가 없어가지고 좀 이런 부분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 외에는 또 이게 아무래도 외국 회사이다 보니까 날짜하고 시간이 전부 다 UTC 기준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랑 이렇게 9시간 정도의 시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애로사항을 인식을 하고 어떻게 하면 모두가 이런 좀 긴 번거로운 작업 없이 쉽게 한 곳에 모여서 사용량을 볼 수 없을까 하고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엠성유로 사용량 대시보드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거 자체는 파워 BI로 만든 거긴 한데 이거를 지금 현재 팀즈에 붙여가지고 저희는 팀즈의 전사가 함께 있는 채널에 이거를 붙여가지고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따로 별도의 뭐 권한 부여라던가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하지 않아도 이 채널에 들어가시면 전부 다 조회 가능하고 이 저희가 좀 뒤에 가서 상세 화면이랑 데모랑 전부 다 같이 보여드릴 텐데 이 하나의 보고서에서 버튼 클릭을 하는 것만으로도 다른 서비스들의 데이터들을 전부 다 조회할 수 있다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마 데이터버스라고 이름이 바뀐 지 사실 꽤 되었어요. 그런데 이전에는 이게 커먼 데이터 서비스라는 이름의 데이터, 저희가 이거를 만들 때는 그 데이터베이스 이름이었는데 아무튼 그곳에 데이터를 보관해서 고객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저희가 감사 로그에서 원하는 데이터를 자동으로 집계를 하거나 시간을 대한민국 시간에 맞게 변환해서 제공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실시간 데이터에서만 해당되는 내용인 것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상세 화면을 이렇게 보여드리기 전에 저희 간단하게 딱 한눈에 들어올 수 있게 요약을 해보았는데 이렇게 크게 5가지 장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는 가장 좌측으로는 이렇게 보시면 서비스별로 이동할 수 있는 버튼이 위치해 있고 하단에는 테넌트 기준으로 조회를 좋아해서 보여주는 시각화 개체가 있고요. 상단의 두 개체는 이런 사용자별 그리고 뭐 디테일한 데이터 이 테넌트에서 이 사용자가 차지하는 비율 그것들을 함께 보여줍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버튼 위에 저희가 디파트먼트 그리고 팀즈 이런 필터를 따로 걸어놨는데 이 필터를 적용을 하시면 원하시는 부서의 데이터 그리고 그 부서에서 그 사용자가 차지하는 용량의 비율을 전부 다 조회가 가능합니다. 네, 이제부터는 상세화면입니다. 지금부터 보실 상세화면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일부 소개가 마친 후에 저희가 함께 데모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PPT 화면으로 먼저 보시면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홈 화면이시라고 생각하면 되세요. 그래서 이게 시작이고 이제 이런 좌측에 있는 이런 버튼들을 누르시면 이 각각의 서비스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장표죠. 네, 서비스 장표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홈 장표에서는 이 전체 사용자에 대한 라이센스를 확인할 수가 있으세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파트너사고 라이센스가 많고 일단은 모든 사용자들이 대체적으로 비슷한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비율이 다 비슷비슷 고만고만하게 보이는데 좀 다른 고객사에 들어가다 보면 아무래도 뭐 M365 시리즈가 자기 혼자 크다든가 그런 식으로 한눈에 좀 더 쉽게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제가 M365 E3만 가지고 있는 라이센스를 그런 사용자들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조회를 원하시는 부분을 클릭하시면 그거에 반응해서 이런 식으로 밑에 사용자들이 전부 다 인터랙티브하게 조회가 됩니다. 그리고 또한 테넌트에서 현재 사용 중인 이런 서비스의 사용 비용을 전부 다 월별로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또 사용되고 있는 디바이스들의 종류를 전부 알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팀즈입니다. 아까 앞에 5장표 이렇게 나란히 있는 그쪽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디자인 이런 배치를 전부 다 일정한 통일성, 이런 규격을 다 비슷하게 주기 위해서 구성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시면 좀 구조가 다 비슷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하단의 이런 시각화 객체는 이 조직 전체에서 이렇게 한 달 동안 일어난 뭐 전화라든가 팀 채팅, 미팅, 뭐 이런 개인 채팅의 데이터에 대한 이런 일별 데이터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상단에는 또 이렇게 전체 테넌트를 기준으로 한 유저별 총 활동 현황, 뭐 각 미팅 전화 수 이런 걸 전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필터를 주시게 되시면 이걸 전부 다 상호작용을 해가지고 이런 게 다 인터랙티브하고 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장은 쉐어포인트입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쉐어포인트 온라인의 사용량 및 파일 현황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 다른 장표와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다른 장표는 아무래도 개인 서비스, 팀즈라든가 익스체인지라든가 뭐 원드라이브라든가 이 서비스는 전부 다 개인 서비스이기 때문에 개인으로 이렇게 전부 다 조회가 되는데, 쉐어포인트는 아무래도 조직에서 개인의 사용자라기보다는 이렇게 뭐 팀의 쉐어포인트 이런 식으로 그 사용자가 개인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쉐어포인트 팀 채널에 있는 그런 사용량 및 파일 현황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죄송합니다. 팀 사이트가 맞겠네요. 네, 팀 사이트별로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테넌트 내 쉐어포인트의 사용 현황을 또 마찬가지로 일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익스체인지입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에서도 이렇게 하루에 조직이 이렇게 주고받는 메일을 한눈에 그래프로 파악할 수 있고, 이렇게 사용자당 사서함의 사용 현황, 받은 메일, 보낸 메일, 총 사용량 이런 등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원드라이브인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루에 조직 내부 그리고 조직 외부로 공유한 파일, 그리고 조회하고 이런 편집된 파일들의 정보를 이렇게 취합해서 전부 다 월별 그래프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사용자별 원드라이브 사용량을 또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필터 활용하시면 각 부서, 팀별로 총 보유하고 있는 파일의 개수, 내부로 공유된 파일, 조회 및 편집된 파일 수를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실시간 팀즈 배포 현황 보고서입니다. 사실 이 보고서의 경우에는 저희가 타 고객사의 업무 요청으로 따로 개발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방금 전에 보여드린 이런 M365 대시보드 보고서와 한번 차이점을 살펴보자면, 기존의 M365 대시보드 보고서의 경우 기존의 M365를 사용하고 있는 고객사에게 M365의 사용량을 파악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는 파워플랫폼 담당이기도 하지만 일단 M365 엔지니어로도 같이 고객사를 맡고 있는데, 저한테 문의를 주시는 많은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팀원들도 이렇게 많이 피드백을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실제로 고객이 M365를 도입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이 실제로 사용량이 얼만큼 될까에 대해 저희가 좀 질문, 이런 의견 같은 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런 걸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이 실시간 팀즈 배포 현황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현황이라기보다는 처음에 아예 아무것도 없던, 그러니까 팀즈란 이런 서비스를 사용하시고 계시지 않았던 고객분들, 그런 고객분들께 배포를 했을 때 어떻게 팀즈가 성공적으로 이 고객사의 조직에 안착해 가는지 그 과정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의 경우는 저희가 실시간 데이터를 감사 로그에서 가져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오늘 생성된 신규 유저, 그리고 오늘 로그인한 이 사용자 수 등을 파악할 수가 있고, 근데 집계한 데이터들의 날짜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있는 데이터는 이게 외국 소프트웨어다 보니까 다 UTC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이 UTC 날짜를 전부 다 한국 시간으로 변환하는 작업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만들 때 애저 SQL을 사용했는데, 애저가 아니더라도 온프렘 SQL 같은 다른 데이터베이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M365 사용형 대시보드 그리고 팀즈 실시간 보고서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보고서들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런 라이센스들이 필요합니다. 파워 BI 프로, 그리고 죄송합니다. 파워 오토메이트 퍼 유저, 그리고 실시간 보고서를 하실 경우에는 애저 SQL 데이터베이스
혹은 다른 데이터베이스. 왜냐하면 파워 BI 프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거는 대시보드랑은 조금 먼 얘기지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 BI 라이센스 가지고 가장 많이 질문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라이센스를 어떻게 사용하냐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많이 주세요. 그래서 그건 당연히 물론 고객사 여건에 따라서 다 말씀을 다르게 드려야 되겠지만은 일단은 가장 큰 거는 파워 BI 같은 경우는 셀프 BI 툴이기 때문에 혼자 쓰시게 되시면 유료 라이센스를 구입하실 필요가 없지만 혼자 작성하신 거를 다른 사람한테 공유를 하고 같이 보려고 하면 그거를 공유한 이 게시자 그리고 그 보고서를 보려고 하는 조회자가 각각 전부 다 프로 라이센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BI 프로 같은 경우에는 게시자 그리고 조회자가 전부 다 프로 라이센스를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 이 대시보드를 만들면서 저희가 데이터 버스라는 데이터베이스 말이 긴데 헬멧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데이터 버스가 그 M365 어드민에서 보시겠지만 데이터 버스 포 팀즈라는 라이센스가 따로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데이터 버스는 그런 M365에서 필요한 이런 데이터를 쓸 수 있는 뭐라고 말할까요? M365에서 활용하는 데이터를 쓸 수 있는 양의 데이터 버스이고 데이터 버스 자체를 데이터베이스를 쓰려면 이건 추가적으로 유료 라이센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위한 파워 오토마이트 퍼 유저 라이센스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실시간 보고서용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하신다고 하면 최소 사용의 CPU 그리고 저장소 2기가 정도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파워 플랫폼 소개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실제로 어떻게 사용 중인지 M365 대시보드 데모를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저희는 이 TGD라는 팀이 전사가 다 함께 사용하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 데모 채널을 별도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채널에 이 탭에 이걸 여기 탭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클릭하시면 다양한 것들을 붙일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저희는 이 파워 BI를 선택해서 먼저 파워 BI 웹에 게시를 해놓은 이 두 보고서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딱 접속하면 이런 홈 화면이 보이게 되는데, 잠시만요. 이런 홈 화면이 보이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하면 이 해당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사용자가 이 밑에 리스트에 전부 다 뜨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라이센스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들이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반영이 되는 건지 잘 가늠이 안 오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조그만 이 박스를 클릭하면 이렇게 바로 반영이 되고 있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라이센스 현황 같은 경우는 저희는 아무래도 파트너사고 그리고 사용 중인 라이센스가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고 그다음에 어떤 기준 없이 전체적으로 다 많은 부서가 동일한 라이센스를 부여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종류가 많은데 만약에 실제 고객사에 디플로이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 아마 메인으로 사용 중이신 뭐 이런 이슬이라든가 5365 이슬이라든가 그 라이센스가 대부분의 비율을 크게 차지를 하고 그 외에 자잘한 라이센스가 이렇게 조그맣게 차지하는 그런 모습을 띠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특정 부서 그리고 특정 팀이 사용하고 있는 것만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 옆에 이런 식으로 필터를 거시면 이렇게 원하시는 부서 그리고 원하시는 팀의 사용 현황만 아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로 필터를 걸어도 이쪽에 있는 좀 뭐 월간 팀즈 디바이스 현황 그리고 월별 서비스 사용 비중 이 두 개체 같은 경우는 테너트 전체에 대한 정보이기 때문에 사실 누른다고 해도 뭐 별다른 움직임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없는 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또한 이 하나의 이 화면에서 지금 보면 다른 이렇게 페이지가 없잖아요. 이 하나의 화면에서 뭐 팀즈, 쉐어포인트, 익스체인지, 원드라이브 이 각각의 서비스들의 화면으로 전부 다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걸 이제 하나씩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팀즈입니다. 그래서 팀즈에서 이 하단 객체에서 테넌트 기준으로 한 달 동안 뭐 미팅을 얼마나 하고 전화하고 팀 미팅, 개인 미팅을 얼마나 했는지를 일단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 객체에서는 이 사용자를 이렇게 누르면 이 해당, 저로 할게요. 이 사용자의 레코드가 뜨게 되고, 그리고 만약에 저희는 모던 워크플레이스 팀이기 때문에 이 부서를 이렇게 필터를 걸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 해당 부서에 있는 사용자들, 그리고 그 레코드, 그리고 이 정체에서 비중을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지도 볼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쉐어포인트입니다. 쉐어포인트도 마찬가지로 이 하단 객체에서 테넌트 기준으로 조회, 그리고 및 편집된 파일, 외부 그리고 내부에 공유된 파일을 각각 그래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팀즈, 익스체인지, 원드라이브는 이곳에서는 개별 유저 서비스이기 때문에 유저별로 정보가 나오지만 쉐어포인트는 팀 사이트 기준으로 이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팀 사이트 용량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옆에 있는 이 디폴트 값들은 필터가 걸려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전체 사용자가 이렇게 한꺼번에 나오게 되는데 이 리스트에서도 만약에 저희가 여기서 필터를 건다 라고 하면 이제 여기서 그 유저가 방문한 페이지의 수, 그리고 뭐 조회 및 편집한 파일, 내부 및 외부 공유 파일의 수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익스체인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익스체인지도 비슷하게 이 하단 객체에서 테너트 기준으로 월간으로 받은 메일, 읽은 메일, 그리고 보낸 메일 등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고 상위 객체에서는 유저별 메일 사용량 현황 및 비중, 그리고 각 유저의 받은 메일, 보낸 메일, 총 사용량 정보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부터 내내 모던 워크플레이스로 했으니까 이제는 한번 가연 대리님을 속해 있으신 전략기획팀으로 봐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조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원드라이브인데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서 좀 사용자 입장으로 가장 많이 보는 건 아무래도 원드라이브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사용하다 보면 제가 얼마나 쓰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사용 중인지 제가 궁금하기 때문에 특히 더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뭐 하단 객체에서 뭐 한 달간 내부로 공유된 파일, 외부로 공유된 파일, 뭐 조회 및 편집된 파일 이런 것들의 용량을 볼 수가 있고 이 조직 전체의 비율을 보여주는 디폴트 값에서 마찬가지로 필터를 걸면 네, 보시면 이제 이 해당 소속의 사용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 용량, 그리고 우측 리스트에서 총 파일의 개수와 등등의 정보들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솔루션 이 전체에 해당하는 말씀을 잠깐 드리면 이 해당하는 데이터들은 전부 다 이쪽으로 보시면 보이시나요? 네. 보시면 이거는 이제 전부 엑셀 파일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시보드에서는 한 달치만을 보여주는데 여기서 한 달치만 보여주는 것이 이 데이터들은 전부 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버스라는 곳에 저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좀 더 차곡차곡 쌓이고 있어요. 그래서 한 달치 이상의 데이터를 보관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팀즈 실시간 대시보드입니다. 사실은 TDG의 경우는 좀 팀즈를 사용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 실시간 대시보드의 본래 목적과는 조금 맞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미 팀즈를 좀 활발하게 사용 중인 조직이니까요. 그래서 보시면 저희는 큰 변동 없이 이렇게 이런 양상을 띠고 있는데 만약에 초창기에 팀즈를 도입한 거겠어라고 하면 여기는 이 그래프가 이렇게 갈수록 올라가든가 갑자기 쭉 올라가든가 뭐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뭐 이 보고서의 시간이 언제 업데이트 됐는지 그리고 총 유저가 몇이고 신규 유저가 몇이고 그리고 오늘 총 몇 명 로그인을 했고 뭐 파일을 업로드를 몇 개를 했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는 건 이건 UTC의 기준이긴 한데 뭐 얼마나 전화를 했고 뭐 스크린 공유를 했고 이런 정보를 전부 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데모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파워 플랫폼 데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데모는 여기까지인데 저희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3시까지 계속 채팅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대시보드 관련해가지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문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우 매니저님, 좋은 내용으로 발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보니까 이게 굉장히 심플하고 또 팀즈의 채널로 올려서 볼 수 있으니까 한 번씩 팀즈에 들어가서 살펴보면 되는 그런 아주 편리한 솔루션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IT 관리자, 특히 이제 라이센스 수량을 관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별로 사용하지 않는 부서 혹은 사용하지 않는 유저에게서 라이센스를 회수하고 또 많이 사용하는 부서 혹은 팀에 그 라이센스를 다시 부여함으로써 적재적소의 이제 라이센스 배분이 가능하시고 또 그렇게 하게 되면 라이선스의 낭비까지 막을 수 있는 거니까 여러모로 이제 포캐스트 하거나 어떤 인사이트를 얻기에 굉장히 좋은 솔루션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솔루션 같은 경우는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무료로 솔루션 자체 제공도 하고 구축 인력까지 지원을 하고요. 거기에 1년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게끔 라이선스까지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부가 끝난 뒤에 설문조사 링크를 통해서 참여를 해주시면 저희가 세 곳을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니까요. 2부 끝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꼭 설문 같이 참여하셔서 좋은 혜택 받아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부 파워 플랫폼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저희 모던 워크플레이스 팀의 이진우 매니저님께서 또 소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어서 2부 파워 플랫폼 소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워 플랫폼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파워 플랫폼은 M365 그리고 애저 다이내믹스를 어우르는 로우 코드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파워 플랫폼을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면 잘 이해가 되실지 항상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이번 웨비나를 잘 이해하시기 좋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파워 플랫폼이 나온 이유라든가 이런 플랫폼이 왜 나왔는지 그 목적 을 좀 더 생각을 해보시면 훨씬 더 이번에 웨비나를 이해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무언가를 개발을 한다고 하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개발자들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서 개발하는 그런 모습이 떠오르는데요. 근데 파워 플랫폼이 지향하는 것은 이런 그런 전문 개발자들과 그리고 일반인들 사이에 이런 갭을 줄이고 그리고 무언가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그런 커스터마이징된 길고 좀 복잡한 코드 이런 거를 작성을 하는 것보다 좀 단순한 인터페이스를 좀 쉽고 빠르게 빌드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에 좀 목적이 있습니다. 좀 이런 파워 플랫폼은 크게 네 가지 메인 서비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일단 여기서는 그냥 퀵하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이후에 저희 활용 사례 같이 보시고 그 이후에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워 BI는 일단 로우코드 대시 발음이 이상한데 로우코드 대시보드 분석 리포팅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파워 버추얼 에이전트는 로우코드 챗봇 빌더 그리고 파워 오토메이트는 이 서비스는 과거에는 플로우라는 이름이었는데요. 이제는 오토메이트로 리브랜딩이 되었는데 좀 여러 반복적인 작업들을 자동화해주는 툴 그리고 파워엑스는 로우 코드로 신속하게 앱을 개발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AI 빌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버스라는 기능들도 있는데요. 이 두 부분은 파워 플랫폼을 이루는 이런 메인 구성 요소는 아니지만 각 서비스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웨비나를 이렇게 진행하면서 함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파워 플랫폼이 로우코드 앱 개발 플랫폼 부문에서 꾸준히 이렇게 시장 리더로 인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먼저 일단 각 서비스별로 어떻게 활용 중인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파워 플랫폼 관련해서 프로젝트 이런 구축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는 있는데요. 아무래도 좀 보안상 이슈,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저희가 사례를 이곳에다 공개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는 저희가 저희 내부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아까
방금 일부에서 말씀드리고 데모도 같이 보여드렸는데 M365 이런 사용량 대시보드를 저희는 직접 팀즈에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파워 BI 그리고 데이터버스를 사용하고 이걸 사용하면 뭐 관리자 권한이 없어도 팀즈에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그냥 제가 일부에서 다 설명했지만 생각해보니까 나중에 들어오실 수도 있을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용하고 가능하고 그리고 또 이러한 단일 보고서 내에서 이렇게 모든 보고서를 한눈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런 데이터들은 전부 다 데이터버스에 함께 보관해서 안전하게 관리가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실시간 데이터를 하시고 싶으시다면 그거는 옵션으로 감사 로고를 통하여 자동 집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상용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이 앱은 전부 다 큰 캔버스 앱으로 작성이 되었고 저희가 파워앱스 뒤에 파워앱스랑 같이 또 사례가 하나 있는데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크게 두 가지 비상용암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휴가 시청자 애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앱 둘 다 전부 다 캔버스 앱으로 작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데이터 저장소가 된 것은 그냥 일반 엑셀 파일을 개인 원드라이브에다 놓고 그거를 데이터 소스로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인 프로세스를 사용해서 지금 활용 중에 있고 뭐 휴가가 승인이 나거나 반려가 되면 그러한 사항들이 전부 다 엑셀에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발한 앱들은 전부 다 패키지 처리를 시켜서 업데이트를 해서 팀즈에서 붙여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팀즈에도 사실은 외부의 자료들을 이런 걸 뭐 제이슨이라든가 이런 리스트 자료들을 가지고 불러와서 이렇게 오토메이트로 불러와가지고 쓸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그래서 이 파워 버추얼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프린터를 어떻게 설치하는지에 대해서 좀 간간히 문의가 있어서 그거를 좀 어떻게 하면 좀 더 쉽다기보다는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을까 하다가 만들게 되었고요. 파워 버추얼 에이전트를 사용해서 뭐 복합키 이런 거를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되는지 이런 등등 것들을 좀 더 안내해주는 파워 버추얼 에이전트 서비스를 간략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내가 이 플랫폼을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인 DI, Virtual Agent, Automate X에 대한 상세 설명을 이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파워 BI인데요. 파워 BI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로우보드, 대시보드 분석 리포팅 툴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되게 좀 복잡하게 들리는데 간단하게 보면 그냥 이 파워 BI 데스크탑이라는 곳에서 데이터를 불러오고 그거를 파워 BI에서 파워 쿼리라는 것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어떻게 전처리를 하고 그 전처리된 데이터를 가지고 시각화 객체에 뿌려가지고 시각화를 하는 이런 모든 작업들을 이 파워 BI 데스크탑이라는 한 플랫폼에서 전부 다 가능하십니다.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워 BI는 크게 데스크탑 그리고 파워 BI 온라인, 삭스라고 흔히들 말을 하는데요. 그리고 또 이렇게 모바일 디바이스용 파워 BI 모바일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는지 그런 연계를 말씀해 드리면 처음으로 파워 BI 데스크탑 이런 시각화 개체를 만들다던가 이런 쿼리를 좀 복잡한 거를 만들다던가 그런 좀 복잡한 작업을 하려고 하시면 일단은 무조건 BI 데스크탑을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BI 데스크탑에서 먼저 작업을 하고 그거를 이제 온라인으로 게시를 하면 그 게시된 그 데이터와 그리고 보고서들이 파워 BI 온라인에 1차적으로 게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온라인에 게시된 거를 뭐 팀즈라든가 이런저런 모바일에도 불러와서 쓰실 수가 있으신데 만약에 파워 BI 모바일 뷰를 설정을 따로 안 해놓으셨다라고 하면 모바일에서 BI를 불러오셨을 때 그냥 데스크탑에서 디자인한 게 그냥 그대로 불러오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그냥 모바일 앱처럼 따로 이렇게 디자인을 만들고 싶으시다라고 하시면 그거는 BI 데스크탑에서 먼저 작업을 선행해 주신 다음에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파워 BI 데스크탑이고요. 여기에 보시면 저희가 BI 데스크탑을 간단하게 캡처를 해왔는데 이곳에서 데이터를 연결하고 변환하고 시각화를 전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일부에도 살짝 말씀드렸는데 파워 BI 데스크탑 자체는 무료입니다.
그래서 이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가지고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은 전부 다 무료인데 대신에 이제 이거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공유를 한다던가 아니면 같이 본다던가 그게 그 말이구나. 네, 그러려면 이제 그때부터는 유료 라이센스가 필요하시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제 파워 BI 온라인에 전부 다 게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실은 그 파워 BI 이쪽 웹에 들어가시면 굳이 직접 디자인을 하지 않더라도 다른 식으로 MS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템플릿도 있고 다른 SaaS 업체들이 이렇게 제공하는 템플릿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활용하셔가지고 또 직접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파워 오토메이트입니다. 오토메이트는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전에는 플러라는 이름이었는데 이번에 저도 좀 전에 리브랜드가 이미 되었고요. 오토메이트는 이런 사용 빈도가 높은 서비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사이에 여러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이렇게 자동화되게 워크플로우로 설정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보시면 같이 파워 오토메이트 그리고 오토메이트 데스크탑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파워 오토메이트 사이트에 접속해 보시면 중간에 이 데스크탑 팔로우라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처럼 오토메이트 데스크탑은 파워 오토메이트 데스크탑 버전 이런 것은 아니고요. 이거는 흔히 저희가 말씀드리는 RPA가 가능하게끔 하는 이런 불리는 앱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게 이전에는 제가 이번에 업데이트된 소식으로는 윈도우 10이라든가 이번에 또 윈도우 11 그 사용자들 기준으로는 무료인데 이게 좀 개인 라이센스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다른 사람들한테 BI처럼 다른 사람들한테 공유한다던가 아니면 이미 다르게 나와 있는 클라우드 플로어와 합친다던가 하는 그런 작업을 사용하게 되시면 이 데스크탑이라도 유료 라이센스를 따로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토메이트로 할 수 있는 흐름의 종류에는 여기 보시다시피 되게 다양한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분만 잠깐 말씀드리면 자동화된 흐름은 뭐 아이템이 쉐어포인트에 추가가 된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이메일을 이렇게 받는다든가 그런 이벤트가 일어나기를 기다려서 일어나면 자동적으로 추가가 되는 그런 흐름을 말하는 거고요. 예약된 흐름은 뭐 저희 윈도우 스케줄러 한번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약된 시간에 정확히 실행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원하는 몇 분, 몇 초에 이렇게 정확하게 실행되도록 하는 그런 흐름을 말하고 단축 흐름은 그냥 간단하게 저희가 단축 눌러서 이렇게 일상적인 작업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말합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프로세스 흐름은 이거는 좀 모델 기반 그런 앱이나 다이내믹스 365 그리고 데이터버스하고 함께 작동이 되고요. 이건 사실은 유저 경험을 위한 플로어입니다. 뭔가 이렇게 반복적이고 체계화된 그런 절차를 플로어를 만들어서 그런 걸 유저가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네, 다음 파워 오토메이트 커넥터인데요. 파워 오토메이트 커넥터는 이런 다른 서비스들이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 파워 오토메이트 혹은 뭐 파워 앱스 혹은 다른 앱들과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를 제공을 합니다. 네, 다음은 AI 빌더입니다. AI 빌더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좀 파워 플랫폼에 원래 있는 네 가지 메인 구성 요소는 아닙니다. 그런데 좀 파워 플랫폼의 기능 중 하나인데요. 먼저 말씀드리면 이런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최적화하도록 설계된 AI 모델을 제공하는 그런 파워 플랫폼 기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워 앱스 그리고 파워 오토메이트에서 이런 AI 빌더를 활용해서 프로세스를 뭐 자동화하고 데이터에서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AI 빌더는 이런 식으로 뭐 클릭하고 가리키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AI를 가져오기 때문에 별도로 코딩이라던가 아니면 뭐 데이터 과학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네, 다음은 파워 버추얼 에이전트인데요. 사실 버추얼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한국어가 프리 릴리즈가 됐어요. 이전에는 이게 한국어 버전이 없었는데, 그래서 일단은 간단하게는 그 로우코드 챗봇 빌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전에 이런 챗봇 빌더 서비스가 따로 없었을 때는 복잡하게 코딩을 했어야 됐는데, 지금은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사용하기 쉬운 GUI를 버추얼 에이전트가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웹사이트, 모바일 앱, 그리고 팀즈의 이런 플랫폼이 봇을 게시해서 고객과 교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마지막으로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데이터베이스도 이전에 사실 말씀드렸다시피 네임이 예전에는 구 커먼 데이터 서비스였어요. 였고 AI 빌더와 함께 좀 파워 플랫폼의 메인 네 가지 구성 요소는 아니지만 계속 강조가 되고 있고 이런 앱들 솔루션을 빌드하는 데 있어서 좀 차지하는 영향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별도 장표를 추가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베이스의 그냥 로우 코드 데이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는 API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데이터베이스에서 저희가 벌이는 모든 작업들은 API를 크리에이트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저희가 파워 플랫폼 어드민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환경을 저희가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한 환경당 한 데이터베이스 DB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한 테넌트 안에서 다양한 환경을 크리에이트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만들 수 있는 테이블은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스탠다드 표준 테이블인데, 표준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본적인 테이블이고요. 근데 컬럼을 추가할 수는 있는데 삭제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좀 사용자 지정하는 테이블. 근데 이거는 좀 비교적 좀 복잡하고, 그리고 뭐 실시간 흐름, 그리고 서버 사이드 비즈니스 로직 같은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좀 데이터 행, 그리고 및 로우, 이런 전체 데이터를 보호를 하고 있고요. 데이터베이스 레벨뿐 아니라 이런 개별로 그리고 컬럼 데이터에 전부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강계형 데이터베이스이기도 하고 이런 여기서 일어나는 이런 모든 물리적인 데이터는 지금 현재 애저 클라우드에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파워 플랫폼, 그리고 다른 또 두 가지 요소, 뭐 AI 빌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오늘 제가 준비한 분량은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지금까지 발표를 진행할 엔터분들 팀의 이진우 매니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발표 정말 감사합니다. 파워 플랫폼 같은 경우는 저도 사실 종종 쓰고 있는데요. 데이터를 관리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파워 BI를 통해서 시각화 작업을 해서 이제 공유를 같이 하고 있고 또 이제 오토메이트를 이용해서 단순한 이메일에 대한 회신 같은 경우는 즉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소개해주신 파워 플랫폼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IT 현업에 계시지 않은 분들도 그냥 다른 부서의 실무자분들도 이걸 이용하시게 되면 좀 더 반복적인 작업이나 단순 작업 같은 경우는 앱이나 오토메이트를 사용해서 훨씬 더 짧은 시간 내 손쉽게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시간에 더 중요하고 더 복잡한 더 손이 많이 가는 그런 작업에 시간을 쓰실 수 있게끔 하는 굉장히 좋은 비즈니스 툴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이것으로 저희 TDG에서 준비한 마이크로소프트 365 사용량 대시보드와 파워 플랫폼 소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먼저 자료 준비해 주시고 또 발표 진행해 주신 이진우 매니저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짧지 않은 시간 저희 웨비나에 할애하여 경청해 주신 모든 참석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웨비나를 통해 원하셨던 내용 얻어가시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죠? 이번 웨비나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혜택을 소개해 드립니다. 화면 오른쪽 QR코드를 스캔하셔도 되고 또 채팅창에 공지 드린 링크를 통해 설문에 참여도 가능하신데요. 설문에 응해주신 50분을 추첨하여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M365 라이선스 관리자분들께서 솔깃해 하실 만한 혜택이죠. M365 사용량 대시보드 무료 구축도 3개 기업에 진행해 드릴 예정입니다. 물론 1년 동안 사용하실 수 있는 관련 라이센스 비용까지 저희가 다 책임집니다. 다만 저희 솔루션이 팀즈에 올려 이용되는 솔루션인 만큼 아쉽지만 현재 팀즈를 도입한 기업에 한정적으로 드리는 혜택이라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혜택 모두 설문에 응해주신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니까요.
다시 한번 설문에 참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 금일 웨비나는 마무리가 되었지만 정각까지 채팅이 가능하게끔 지원할 예정이니 문의 주시면 바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솔루션에 대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 저희 TDG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IT 환경을 책임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파트너 TDG였습니다. 감사합니다.